반갑습니다. 27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말고사 관련해서 교사학습 지원 시스템 공지사항이 제가 안내를 해뒀습니다. 범위와 그리고 시험 일정에 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했는데요. 장소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정해주는데 아직까지 장소가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 수업하는 공간이 사회관이죠. 사회관에서 아마 시험을 칠 것 같은데 정확한 호수는 정해지는 대로 제가 바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목요일 18일 목요일에 수업에서 제가 출제 유형을 간략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전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일정 부분을 제가 범위를 정해서 공지사항에 안내를 했으니까 해당 강의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해당 강의에 딸려있는 연습 문제도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쪽지나 이런 걸로 남겨주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저희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초급 한번 수업을 하면서 저희 고사성어 그리고 속담, 격언 그리고 경전에 있는 문장 그리고 한시 정도까지 이렇게 좀 종류를 골고루 본다고 본 것 같은데 좀 중복되는 문장이 좀 많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더 긴 문장 고사와 1화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길어서 한번 수업에서 다룰까 하다가 제가 대면 강의면은 한번 다루려고 했었었는데 비대면 강의에서는 제가 조금 무리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사와 1화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문장으로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치기 전에 3시간이 남았어요. 3시간이 남았는데 한 2시간 정도는 고사, 성어 이런 거 간단하게 볼 거고요. 1시간,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죠. 목요일 수업은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업 내용은 첫 번째 세옹지마라는 고사입니다. 이 세옹지마는 우리 고사와 1화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교재 37쪽에 나와요. 요거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안내를 했듯이 세옹지마 이렇게 읽어요. 우리 세옹지마는 참 많이 들어보는 고사입니다. 일상 용어나 마찬가지처럼 세옹지마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세옹지마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일단 세자는 변방이란 뜻입니다. 변방. 그러니까 어떤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그래서 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 쪽에 있는 그런 지방을 말을 합니다. 변방. 그래서 이 글자는 변방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새로 발음이 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막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막히다. 막히다 할 때는 색으로 발음이 나는 글자입니다. 막히다는 색, 우리 여기 세옹지마 할 때는 변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발음이 새로 납니다. 막히다라는 뜻으로 쓸 때 우리 어색하다라고 하잖아요. 서로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가 어색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색하면 말이 막히게 되잖아요. 말이 막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안 나오니까 어색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어자에 막힐 색자, 어색이라는 단어, 요 막힐 색자를 씁니다. 이 변방 세자는 여기 상단에 진면자와 그리고 여기 하단에 가로획이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가로획이 2획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로획으로 닫아주는 그러니까 총 가로획이 3개죠. 이렇게 석삼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가로획만 2개 그리고 닫아주는 가로획까지 3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흑토자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로획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그 변방세자 하단에 흑토자 대신에 이렇게
이수변, 물수자가 보통 붓으로 쓰면 삼수변으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수변, 두 개로 붙는 것을 이수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흑토자 대신에 이수변이 들어간 요 글자는 차다, 찰 한자입니다. 찰 한자. 그래서 우리 절기 중에 한식이라는 절기가 있죠. 5월달에는 한식. 그리고 우리가 한심하다 할 때, 한심 할 때 요 찰 한자였습니다. 마음 진짜 찰 한자.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 그런 상태, 한심입니다. 한심. 변방세자와 찰 한자 비슷하게 생긴 찰 한자 같이 한번 봐두겠습니다. 아이도 낳고 했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었죠. 딸도 실종이 되었고 또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37년 만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할 때는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또 귀국을 했다고 하죠. 이런 지금 대략적인 어떤 삶의 계정만 쫓아봐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덕혜옹주의 어릴 적 사진이라고 해요. 이렇게 덕혜옹주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옹주라고 할 때 옹자는 늙은이 옹자의 주인 주자를 씁니다. 후궁의 딸이기 때문에 옹주, 공주와는 구별되는 호칭으로 옹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옹은 변방 늙은이였고요. 지자는 어조사 지자죠.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뜻으로 해서 우리 경국지색 이런 거 할 때 관포지교 이런 거 할 때 많이 봤었죠. 마자는 말마자입니다. 말마자. 그 말이 앞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말의 머리와 그리고 갈기, 다리, 꼬리 이런 것들을 형상하고 있는 게 말마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마, 해적목마 있죠. 나무로 만든 말을 목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흰 말을 백마라고 하죠. 흰 말, 백마. 쓰는 순서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을 가장 마지막에 4개를 찍어줍니다. 세옹지마 할 때 세옹 변방 늙은이는 변방 늙은이 그래서 늙은 노자를 써서 노옹 이 사람은 선술자였다고 해요. 선술자. 선술자라는 것은 착하다 라는 요 착할 선자, 착하다라는 뜻, 요 글자는 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잘하다라는 뜻을 가진 선자와 그리고 제주술자, 그러니까 제주 부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날을 내다보는 점치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변방의 늙은이가 제주술자, 이 술자는 제주술자, 우리 학술, 그리고 수술, 기술 이런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변방의 늙은이는 선술자, 점을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술자인 노옹, 변방 늙은이와 그리고 말과 그리고 이 노옹의 아들 요 세 등장인물, 말을 인물이라고 해봤지만 등장을 하고 요 세 명이 얽혀서 세옹지마라는 고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인생의 무상함을 세옹지마라고 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이 변방 늙은이 집에서 키우던 말이 도망갔어요. 지금으로 치면 집에 있던 차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 큰 재산이에요. 근데 그게 집에서 사라진 거죠. 큰일이죠.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인데 이 안 좋아 보이는 이런 현상을 이 변방 늙은이, 선술자라고 했죠. 그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이 변방 늙은이는 이 상황을 좋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입장에서 이 상황, 말이 도망간 이 상황은 좋은 일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도망갔던 말이 변방에서 이제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결국은 이 선술자가 예견한 대로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결국 복으로 결과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집에 말이 2마리가 된 거예요. 이 집에 재산이 이렇게 배로 늘었으니까 당연히
복으로 여겨지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변방 늙은이는 다시 이것은 안 좋은 일의 조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말이 2마리가 들어온 이 상황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예견을 해요. 알고 봤더니 이 변방 늙은이의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다리를 크게 다쳤으니까 당연히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이 선술자가 말 2마리가 왔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예견한 것처럼 아들이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또 이 선술자는 이거는 다시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견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이때 당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징병을 해가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아들이 다리가 다쳐 있으니까 그 징병에서 제외가 된 거죠. 결국 그 안 좋았던 상황이 다시 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징병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지금 말이 도망가고 도망간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오고 그 말을 타고 놀다가 아들이 떨어져 다치고 그로 인해서 징병에서 면제를 받아서 목숨을 구하게 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이 세옹지마, 이 고사가 만들어진 대충의 줄거리인데요.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어떤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냥 끝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까지 나쁜 일도 아니고 좋고 나쁨이 뒤섞여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하면 기륭하복,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륭하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인생의 무상함 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옹지마라는 고입니다. 세옹지마 요 네 글자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변방 늙은이의 지자 어조사 지자죠. 변방 늙은이의 말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제가 문제를 내면 이렇게 변방 노인의 말이라고 노인 또는 늙은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노인의 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의미를 쓰라 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일은 변화가 많아서 미리 헤아리기 어렵다. 인생의 무상함 뭐 이런 식으로 세옹지마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뜻을 쓰면 됩니다. 근데 해석을 쓰라고 했을 때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뜻 자체를 써서 풀이를 해주는 것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해석과 속뜻을 잘 구분을 해둡니다. 지금 제가 해석을 겉뜻이라고 표현을 해놔서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나눠주는 그 자료실에 올려놓은 여러분 참고용 PPT에는 고사성어의 겉뜻, 속뜻으로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겉뜻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속뜻은 이 성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겉뜻, 속뜻이 무슨 어떤 구분인지 잘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세옹지마 변방 느른이의 말이라는 우리 고사와 일화에 나오는 거를 하나 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다시 우리 교재 초반에 가서 초반에 우리 고사 성어들이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안 본 것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좌정관천이요. 좌정관천. 이것도 우리 들어봤을 법한 성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자는 앉다, 앉을 좌자예요. 앉을 좌자. 위에 글자 생긴 거로 보면 이렇게 사람이 자가 두 개죠.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어디 이렇게 건물 안에 여기 어떤 토대가 닦여 있는 건물 위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습 앉을 좌자입니다. 우리 좌약이라고 있죠. 애기들 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큰 알약을 집어넣잖아요. 좌약. 그리고 앉을 좌자에 여기 집 엄자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요 글자는 자리 좌자입니다. 자리 좌자. 우리 좌담 그리고 좌중할 때는 요 자리 좌자를 씁니다. 정자는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우물정자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본뜬 글자가 바로 우물정의 글자 형태입니다.
왼쪽 세로획이 조금 비스듬하게 삐쳐져 있죠. 요거는 잘 살려둡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삐쳐져 있는 모습. 요즘 현대식 우물, 지금은 우물물을 잘 먹지 않으니까요. 현대식 우물을 봐도 여기 지금 우물정자 글자가 굉장히 흡사하죠. 관자는 보다 관자요. 보다 관자, 볼관자. 여기 새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권자와 그리고 볼견자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낙관적, 뭐든지 즐겁게 보려는 관점이 생각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보는 우리가 낙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낙관. 그리고 이 관자의 오른편의 이 부분은 보다, 볼견자입니다. 볼견자는 흡사, 조개 패자와 굉장히 흡사하죠. 눈목자 밑에 보는 기관이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목자, 눈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은 사람의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눈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게 볼견자고요. 그리고 여기 비슷하게 생긴 요 글자 조개패자는 오른편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요 그림, 요 조개 껍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목자 밑에 짧게 다리가 그어져 있죠. 볼견자는 사람 다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삐치고 오른쪽으로는 니은의 형태로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지 쓸 때 제대로 쓸 수가 있겠죠. 볼견자와 조개패자를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견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 우리가 견문, 견학 이런 단어들 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볼견자, 사람의 눈과 그리고 여기 사람의 몸, 신체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보다 관자 왼편 이 부분과 그리고 나무 목자가 결합이 되면 권세, 권자, 그래서 권력, 권리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힘력자가 같이 결합이 되면 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 이런 단어 있죠. 권학, 그리고 권선. 학문을 권하는 걸 권학이라고 하고요. 권선, 선행을 권하는 걸 권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권선징악 있죠. 아까 볼관자의 왼편 부분입니다. 그게 새 모양인데 우리 올빼미 부엉이 종류의 새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글자가 이렇게 생겼었죠. 지금 새 요 부분과 그리고 눈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의 요 부분은 새추자요. 새추자. 요거 자체가 새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새를 나타냅니다. 그 새를 나타내는 권자와 그리고 볼견자가 같이 결합이 된 게 바로 보다 관자입니다. 보다 관자. 좌정관천이었죠. 좌정관천.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다가 좌정관천인데 비슷한 말로 정중지와 그리고 정저지와 요런 단어들도 같이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성어들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밑의 개구리. 좌정관천, 좌중지와 그리고 정중지와네요. 제가 지금 발음을 헷갈렸는데 정중지와 정저지와.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닥,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 가장 밑바닥을 얘기를 하는 저자입니다. 이 저자와 좀 흡사하게 생긴 게 여기 사람 인자가 같이 결합이 되면 낮다, 낮을 저자입니다. 우리 높을 고자와 서로 상대가 되는 글자 낮을 저자입니다. 이 저자는 아예 완전한 바닥을 나타내는 저자고 요 저자는 낮다, 높다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요 두 바닥 저와 그리고 낮다 할 때 저자를 구분을 해서 보면 굵은 저음의 목소리 할 때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 저자와 그리고 낮다 저자가 들어갈 몇 번이 들어가야 될지. 대표 한류 스타의 저력을 과시했다 할 때 저자. 일단 굵은 저음의 목소리, 그러니까 높은 목소리를 고음이라고 하니까 상대적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낮을 저자를 쓰고요. 그리고 대표 한류 스타의 저력을 과시했다 할 때는 이 밑저자를 씁니다. 가장 내가 그 몸속에 내재하고 있던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닥 저자를 씁니다. 저력을 과시했다. 내 안에서 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뜻하는 때는 여기 바닥 저자를 씁니다. 저력할 때는 바닥 저자를 씁니다. 이 버스는 저상버스죠. 우리 저상버스도 시내버스 타다 보면은 종종 이용을 하게 될 텐데 버스 바닥이 일반 버스보다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버스를 올라탈 때 계단이 없는 버스죠. 저상버스들은. 이 저상버스 할 때 저는 무슨 저자일까요? 일단 두산백과에서 저상은 바닥 저자에 마루상자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에 보면은 저상 할 때 낮을 저자와 그리고 마루상자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저상버스 하면 낮은 버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낮을 저자를 쓰는 요 글자가 맞는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저지와 할 때 와자는 개구리 와자예요. 개구리 와자. 개구리 와자 여기 왼편의 요 부분은 벌레 회자입니다. 벌레 회자. 요게 부수자로 들어가는 글자들은 대부분 곤충과 관련된 벌레, 곤충 요런 글자들과 관련된 글자들에 들어가는 글자가 요 벌레 회자 부수입니다. 개구리 와자. 여기 벌레 회자의 원형 이런 모양에서 글자가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여기 벌레 회자입니다. 그래서 좌정관천,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다. 그리고 정저지와, 우물 바닥의 개구리. 그리고 정중지와도 있었죠. 우물 안의 개구리. 그래서 지금 다 비슷한 의미인데 그 우물 안에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 우물이 우물 크기만큼의 하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이는 그 시선이 고개 다죠. 그 이상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저지와 자정관천 이런 거 하면 식견이 되게 좁은 것을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물 안에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그래서 식견이 좁다라는 의미로 쓰는 게 바로 좌정관천, 정저지와 정중지와입니다. 우리 지금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예시를 한번 보면 지금 이게 뭘로 보이나요, 여러분? 전 처음 봤을 때 이게 13으로 보이더라고요. 13. 여러분 대충 뭐로 보이는지 궁금한데 뭔가 불분명하죠? 불분명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뭔가 불분명했죠. 저는 이게 아까 13으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12, 13, 14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숫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A, B, C, 알파벳 B로도 보여요.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죠. 나를 바꾸는 심리학 교치 굉장히 유행을 했던 책인데 거기에서 예시로 나왔던 그림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 시선에 따라서 같은 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이 밑에 제가 유튜브 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주소. 그래서 이채인철 교수가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이 저자인 이분이 강연이 1시간 정도가 되는데 혹시나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해당 영상도 같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좌정관천이라고 하면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보다. 그러니까 정저지와 우물 안의 개구리, 그리고 정중지와 정저지와 우물 밑에 개구리죠. 정저는 우물 밑에 개구리, 정중지와는 우물 안의 개구리. 역시나 비슷한 뜻인데 사람의 견문이 매우 좁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이 좌정관천, 정저지와 정중지와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우물, 여기 좌정관천, 우물에 앉아서 관천, 하늘을 보다. 이렇게 되겠네요. 2143, 우물에 앉아 하늘을 보다. 이렇게 해석을 쓰라고 했을 때는 글자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둘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성어는 연목구어입니다. 연목구어. 이거는 우리 사서, 경전, 유학의 경전, 사서 중에 맹자라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연목구어. 일단 연자는 우리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인연이라는 말, 인연연자입니다. 인연연자. 어떤 관계라는 뜻에서 실사자가 왼편에 붓으로 들어가요. 실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인연연자에 이 실사자가 왼편에 부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쫓다, 따르다, 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르다, 따르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연, 그리고 지연, 학연 할 때 이 인연 연자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목자는 나무 목자였죠. 그리고 구자는 구하다 구자입니다. 구할 구자. 우리가 구인 또는 구십년 이런 단어들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자고요. 원래 이 구할 구자는 옛날에 그 가죽 옷을 나타내는 글자였습니다. 구하다라는 뜻은 2차적으로 나온 뜻이고 1차적으로 여기 좀 털 모양 있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겨울에 방한용으로 입는 가죽 옷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이 가죽 옷은 당연히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구하기 힘들다라는 뜻에서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하니까 쉽게 찾을 수 없는 물건이다 보니 그래서 구하다라는 의미까지 파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이라는 뜻, 1차적인 뜻보다 구하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글자가 바로 요 구할 구자입니다. 오른편 상단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걸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 구할 구자에 그리고 오른편에 칠복자가 같이 결합이 되는 칠복자는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정을 하는 그런 어떤 제어를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이런 그 용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 칠복자가 같이 결합이 돼요. 구할구자와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행동 교정이라든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칠복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두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된 글자는 바로 구원하다 구자입니다. 구원하다. 그래서 구국 그리고 구세주 나라를 구하는 우리 구국운동, 구국활동 하죠. 네, 구국이라는 단어라든지 그리고 구세주 할 때 요 구원할 구자를 씁니다.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 연자 아까 인연이라는 뜻과 그리고 오르다라는 뜻도 있었죠.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다가 바로 연목구어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당연히 물에 가야 되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과
어떤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그래서 연목구어라는 말을 씁니다. 연목구어. 풀이를 하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다. 물고기를 구함.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속뜻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될 일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수단과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결과를 이뤄내려고 하는 것을 연목구어라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성어를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 세옹지마, 변방 늙은이의 말. 그래서 인생사의 어떤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정관천,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다. 그래서 자신 식견이 매우 좁은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좌정관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다.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목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세옹지마 같은 우리 삶에서 좌정관천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연목구어의 실수가 적을 것이다. 이를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거의 수업의 막바지에 왔는데 다시 또 왜 이렇게 고사를 하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더 이제 많은 문장을 배우기보다는 차라리 좀 짧고 단순한 성어를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수업을 듣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고사를 좀 가지고 수업을 좀 더 이어나가고 있고요. 아까 안내를 했듯이 목요일 수업은 제가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겁니다.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아마 고사실이 안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사실이 정해지는 대로 제가 안내를 할 거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대면 시험을 치는 부분에 여러분들 염려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혹시나 시험을 치는 중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 역시도 되게 긴장을 하고 있고, 강의실을, 그래서 저희가 41명 정도가 되는데, 대형 강의실을 빌리긴 했어요. 빌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칠 때, 지시를 잘 따라주면 좋겠고,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일지, 그 방역과 관련해서인데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학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사항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시험 관련해서 다른 변수가 생기는 대로 바로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